자, 지금부터 하는 것은 이제 드라이 에칭에 대한 것인데요. 드라이 에칭은 기본적으로 이제 가스 페이즈를 사용해 가지고 우리가 원하지 않는 물질과 반응을 시켜서 그 반응된 프로덕트가 가스로서 배출되게 함으로써 이제 에칭을 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드라이 에칭을 할 때 굉장히 많은 경우에 플라즈마를 사용해 가지고 있어요. 왜냐면 플라즈마를 사용했을 때 거기서 나오는 이제 이온 아이온들도 굉장히 많이 우리가 굉장히 리액티브해지고 반응성이 좋아지고 또는 그 이온을 갖다 전기적으로 가속을 시켜가지고 친다든지 또는 레디칼이 나오는데 그 레디칼들의 반응성을 이용한다든지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플라즈마를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플라즈마를 도와주는 이제 패턴 트랜스퍼 방법에 대해서 조금만 얘기하면은, 자, 여기 있죠. 방법들이 이온 밀링 또는 스퍼터링, 이온 밀링, 스퍼터링 비슷한 얘기인데 좀 다른 건 뭐냐면, 이온 밀링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플라즈마로서 그 이온을 갖다 만든 걸 갖다가 다른 챔버에서 만든 이후에 걔를 가속을 시켜가지고 뭐 다른 방으로 옮겨가지고 치는 경우, 다른 빔을 만들어가지고 치는 경우를 갖다 이온 밀링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스퍼터링은 그 챔버 내에서 우리가 만든 놈을 가지고 이용해가지고 까내는 거, 같은 챔버에서 이렇게 까낼 때 이제 스퍼터링이라는 용어를 쓰죠. 그리고 플라즈마 에칭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말해가지고 우리가 플라즈마를 만들어서 그 플라즈마의 가스를 사용해가지고 에칭을 해내는 겁니다. 이 위에 있는 것들은 이제 피지컬한 방법이죠. 피지컬한 방법으로서 이제 그 이온을 갖다 가속을 시켜서 얘를 때려가지고 얘의 반응성과 관계없이 뜯어내는 것들을 말하는 방면에, 플라즈마 에칭은 플라즈마로서 이온을 만들어서 그 이온의 반응성을 이용해가지고 얘와 케미칼 리액션을 일으켜가지고 뜯어내는 걸 갖다가 플라즈마 에칭이라고 부르고요. 그 두 개를 갖다가 합쳐서 하는 것들이 이제 리액티브 이온 에칭, 그래서 RIE라고 부르는 거죠. 자, 플라즈마를 보통 하면은 보통 프레셔가 가스를 써서 걔를 그 가스를 이온화를 시키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게 굉장히, 그러니까 그걸 갖다 하이 베큐음을 우선 잡지만 거기서 이제 우리가 이온화시킬 가스를 집어넣죠. 뭐 아르곤을 집어넣는다든지 아니면 뭐 리액티브 스퍼터링 같은 경우에는 그 반응을 일으켜줄 수 있는 애들을 갖다가 집어넣는다든지 그래가지고 가스를 집어넣어줘 가지고 보통은 10의 마이너스 3승에서 한 10토르 정도, 우리가 1기압이라고 하면은 760토르죠. 그러니까 상당히 높은 압력이에요. 그 정도 올리죠. 그 정도로 넣었을 때 전에 나왔지만 민프리패스 가스들이 부딪히면서 방향을 바꾸는 평균적인 길이가 이제 10mm에서 5마이크로미터 정도 됩니다. 10mm에서 5마이크로미터 정도 된다. 그러면은 그 시스템으로 봐서는 굉장히 작지만 우리가 전에 말했던 그 스텝으로 봐서는 이 스텝이 마이크로미터, 언더 마이크로미터 사이즈, 그리고 마이크로미터 정도이기 때문에 그래도 꽤 큰 수준이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는 날라오는 그런 수준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이 방향성을 물론 이 일렉트릭 필드로서 또 조정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넘버 오브 덴시티가 한 10의 13에서 10의 17개 정도의 가스 어텀들 또는 이온들이 존재하고요. 자, 이온 덴시티는 10의 9승에서 10의 11승. 모든 가스가 다 이온화되는 건 아니에요. 거기서 가스 중에 이온화되는 가스가 있고 그냥 어텀으로 그 몰레큘로 남아있는 가스가 있는데 이온이 한 10의 9승에서 10의 12승 정도 됩니다. 모든 가스가 이온화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굉장히 작은 포션이죠. 작은 포션만 이온화된 거죠. 그리고 템퍼러처, 그러니까 플라즈마의 템퍼러처를 좀 말하기는 어려운데 일반적으로 가스는 그냥 앰비언트 그래가지고 있지만 일렉트론은 에너지를 많이 받아서 움직여가지고 높은 10의 한 4승 정도, 만도 정도 되죠. 그 정도로 높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플라즈마에 대해서 상당히 플라즈마라는 건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여기서 직접 우리가 다루기는 어렵고,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그 블로그를 하나 제가 발견했어요. 근데 이 블로그가 상당히 잘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블로그를 갖다가 쭉 보면서 플라즈마란 뭔지,
그다음에 플라즈마를 이용한 방막 형성, 스퍼터링이 굉장히 잘 나왔기 때문에 플라즈마에 대해서 이거를 갖다 꼭 봐주기 바라요. 뭐 개나린 블로그라고 되어 있는데 상당히 잘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 직접 여기다 뜯어놓고 보기 뭐하고 제가 그 부분의 일부만 얘기를 해줄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보면서 꼭 여기다가 플라즈마에 대해서 좀 더 공부를 하기 바라요. 플라즈마 코스 자체가 있어서 들었으면 좋을 텐데 그건 안 되어 있고요. 현재 자, RF 디스차지 앤 포텐셜. 우리가 플라즈마를 만들었을 때 여기서 어떻게 디스차지가 일어나고 포텐셜이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일렉트론하고 가장 중요한 얘기는 일렉트론하고 아이언 간에는 모빌리티가 달라요. 누가 빨라? 일렉트론이 훨씬 빠르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 DC를 준다 하더라도 일렉트론이 먼저 이쪽에 들어갈 수가 있고 얘는 늦게 온단 말이죠. 근데 RF 같은 경우에 걸었을 때는 우리가 단순히 DC만 가지고 플라즈마를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AC를 가지고도 레디오 프리퀀시에 AC 프리퀀시를 가지고도 플라즈마를 만들 수 있어요. 그 에너지만 전달을 시켜줄 수 있다면은 빛의 에너지만 전달을 시켜줄 수 있다면 그 에너지를 받고 전자와 이온이 분리가 되게 만들기 때문에 RF를 가지고도 할 수 있는데 RF가 가지고 했을 때 굉장히 중요한 점은 이온과 얘네들이 바뀐단 말이에요.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뭐 양극의 전극이 있다고 치면은 플러스 마이너스가 계속 바뀌어 나간단 말이지. 계속 바뀌어 나간단 말이지.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되냐면은 이온 같은 경우에는 모빌리티가 빠르지 않기 때문에 빨리 따라가지는 못하지만 전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전자는 따라간단 말이죠. 그래서 차지의 세퍼레이션이라고 해야 됩니다. 차지가. 일렉트론은 필드의 리버스를 따라갈 수 있는 방면에 아이온은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무거운 때문에 이렇게 됐을 경우에 플라즈마는 다이오드 같이 한쪽 방향 DC 포텐셜이 디벨롭 되게 돼요. 그러니까 AC에서도 포텐셜이 디벨롭 되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자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가스를 넣어놓고 여기 이제 그라운드 시킨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RF를 준단 말이지. AC를 준단 말이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어떤 식으로 되냐면 여기 있는 것들은 이온들이 주로 많이 있게 되고 여기에 시스라고 해가지고 이온과 그러니까 전자가 더 빨리 움직여서 감으로 인해서 여기에는 전하 포텐셜이 이렇게 걸리는 구간이 생기게 돼요. 이렇게 여기는 거의 중성에 가깝게 되어 있는 것이고 그래서 만약에 이걸 어느 순간을 딱 끊어서 본다면은 어떻게 되냐? DC를 만약에 줬다라고 그러면은 여기가 그라운드 됐다. 그리고 파워 되게 네거티브를 바꾼 거죠. 네거티브를 걸었죠.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되냐 하면은 DC 일렉트론들이 충분히 빠르게 이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포텐셜이 이 구간에서 파워 구간에서 급격하게 떨어진단 말이지. 여기서 일렉트론이 충분히 여기 쌓여 있는데 이쪽으로 빠르게 움직여서 가기 때문에 여기서는 포텐셜이 일렉트론이 굉장히 많은 부분이고 여기 이쪽은 포텐셜이 낮은 부분이고 때문에 여기에 굉장히 많은 전압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떨어지게 된단 말이야. 반대로 여기 파지티브 그라운드는 파지티브라고 친다면 이쪽에서도 전자가 빨리 넘어가기 때문에 여기가 포텐셜이 떨어지는 그래서 여기 요 부분과 요 부분에서 둘 다 포텐셜이 떨어지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된단 말이에요. 네? 이거는 DC에서도 이번 DC에서 이렇게 되고 요게 리버설이 되는 거지 이제 AC에서는 자 그래서 보면은 캐소드와 어노드가 있을 때 이제 음극 쪽과 양극 쪽이 있을 때 이제 캐소드 CS라고 그러고 어노드 CS라고 해서 DC 방전에서는 양극 간에 이렇게 전이 분포가 여기에 굉장히 낮아지고 여기도 낮아지고 중간이 높아지는 이러한 현상이 발생한다는 말이죠. 여기다 만약에 우리가 어떤 도체든 무도체든 물질을 집어넣는다. 플라즈마상에다. 그래도 이것과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요. 일렉트론 같은 경우에는 부딪혀서 빨리 이 안에 들어가지만 이온 같은 경우에는 빨리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로 CS가 생기면서 여기에 포텐셜이 낮아지는 현상이 나타난단 말이죠. 자, 그걸 갖다가 이제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이 프로틴 서피스를 집어넣었을 경우에는 플라즈마 안에 집어넣었을 경우에는 그 물체의 포텐셜이 플라즈마의 포텐셜보다 낮아지게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자,
AC 프리퀀시는 우리가 고정적으로 13.56MHz를 보통 써요. 이거 갖다 뭐 우리가 아무거나 막 쓰면은 이제 그것에 의한 어떤 전화 간섭이라든지 전파 간섭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13.56MHz를 이렇게 어사인 해가지고 이 RF 물론 요거가 아니어도 발생할 수 있지만 요거를 우리가 산업적으로 사용한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DC 볼테지는 이 레이쇼 파워하고 그라운드 일렉트로드의 레이쇼에 따라서 우리가 그 DC 볼테지를 제가 이제 걸리는 게 달라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일렉트로드 에리어를 갖다가 다르게 해서 DC 볼테지를 걸어준단 말이지. 그러니까 만약에 10 그러니까 10에서 100배 정도의 볼트를 갖다가 가능하단 말이지. 그러니까 파워드 에리어를 갖다가 그라운드 에리어에 비해서 작게 만들어주면은 여기를 갖다 훨씬 크게 해주는 것도, 이쪽 DC 바이어스를 훨씬 DC 볼테지를 크게 해주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DC 바이어스 볼티지를 걸은 다음에 이 필드를 걸은 다음에 플라즈마와 일렉트로드 사이에다가 우리가 전압을 걸어준다면 얘가 이제 와가지고 때릴 수 있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와서 때리기를 바라는 애는 이온이 때리길 바라지. 전자는 왜냐하면 매스가 굉장히 작단 말이야. 매스가 작기 때문에 얘가 때려봐야 에너지를 크게 내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매스를 갖다가 크게 가진 이온은 파지티브지. 주로 지금 여기서는 파지티브, 우리가 사용하는 가스들은 다 파지티브로 이온화됐단 말이지. 걔를 갖다가 여기다가 파워드 일렉트로드 네가티브 걸어가지고 얘를 땡겨가지고 여기를 때려가지고 때린 애가 나가게 하는 것이 바로 스퍼터링이란 말이죠. 파지티브 이온이 서피스를 때려가지고, 그런데 그렇다면 여기가 이제 플러스를 걸고 마이너스가 이제 걸려서 어느 경우든지 이런 식으로 걸린다고 했잖아. 플러스 마이너스 걸려서 이제 와가지고 얘가 때리게 하는데, 때린다라는 것은 이제 전기적인 가속에 의한 힘으로서 때리기 때문에 방향성이 일방향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방향성이 일방향일 수밖에 없어서 어나이소트로픽하게 때려줘서 얘를 날아가게 만든단 말이지. 자, 이게 이렇게 하는 것을 갖다 이제 스퍼터링이라고 그러지. 스퍼터링. 그렇지만 하나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거는 여기에 아이언만 존재하는 건 아니라고 했지. 가스가 많이 존재한다고 했지. 그 가스는 얘를 갖다가 아이소트로픽하게 치고 있단 말이야. 이렇게. 왜 이걸 얘기해 주냐면, 만약에 얘가 리액션을 일으키게 된다면 리액션에 의한 것들은 아이소트로피가 좀 있다라는 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식으로 가속을 가해가지고 때려가지고 거기 붙어있는 이온을 뜯어내는 걸 갖다가 스퍼터링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자, moderate 에너지 이온, 봄바드먼트를 이용해가지고 피지컬리 이젝트 해낸다. 피지컬리 뜯어낸다는 얘기예요. 자, 이온의 에너지가 물론 커지면 커질수록 더 많이, 한 놈이 때렸을 때 나오는 놈의 숫자가 더 많아질 수 있겠지. 에너지가 커지면 커질수록. 또 하나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은, 전에 얘기했지만 들어오는 각도에 따라서 달라진단 말이에요. 얘가 수직하게 이렇게 치느냐 아니면 이렇게 사각을 주고 치느냐에 따라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몇 놈이 나오냐 스퍼터링 일드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물론 마찬가지로 거기 있는 놈이 무슨 물질이냐, 어떤 만큼의 본딩 스트렝스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나오는 것들이 또 작아지겠죠. 이런 금속 같은 경우에는 본딩 스트렝스가 아무래도 금속 결합은 약하기 때문에 더 잘 나오고, 실리콘 같은 경우에는 공유 결합을 갖기 때문에 코베일런트 볼륨은 강하잖아요. 그래서 잘 안 튀어나오고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인시던트 앵글에 따라서도 그냥 처음에 그러니까 0도 인시던트 앵글 0도 뭐 이렇게 갈수록 90도에 가까워지는데 비슷한 값을 가지지만 이게 사각으로 가면은 스퍼터링 인드가 굉장히 높아졌다가 이제 90도에 가까워지면 이렇게 떨어진단 말이에요. 60도 부분에서 굉장히 높은 스퍼터링 인드가 나오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 가지고도 이렇게 사각으로 칠 수도 있죠. 그럼 물론 방향은 빈 방향으로 원해서 트로픽하게 이렇게 깎여 나가는 거예요. 자, 인시던트 이온 에너지나 머티리얼이 어떤 머티리얼이냐에 따라서 스퍼터링 일드가 달라지고 또 아이언 앵글에 따라서 다른단 말이지. 앵글에 따라서
노멀 인시던트 부분에서는 뭐 비슷한 값을 가진단 말이야. 비슷한 값을 가지고 있지만 이것이 약간씩 커지면 커질수록 컬리전이 점점 인시던트 컬리전이 더 많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스퍼터링 일드가 인크리즈 할 수가 있단 말이지. 이렇게. 그렇지만 이제 완벽하게 90도 가까이 가면은 맞는 것들이 쉽지 않아. 이제 튕겨 나오는 것들도 많기 때문에 스퍼터링 일드가 떨어진단 말이에요. 자, 이건 별 얘기 아니니까 지나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스퍼터링하고 아이언 밀링이라는 게 있는데 스퍼터링이라는 것은 액셀러레이션 포텐셜을 셀프 바이어스 아까 얘기했지만 그 플라즈마하고 파워드 일렉트로드 사이에 포텐셜이 생긴다고 그랬잖아. 그걸 셀프 바이어스라고 한다고. 그 셀프 바이어스에 의해서 얘가 때리면서 그러면서 스퍼터링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것에 의해서 액셀러레이션 되면서 된단 말이지. 그래서 이제 이걸 갖다 이 파워드 일렉트로드 위에다가 샘플 놓고 하는 거잖아. 그라운드 일렉트로드 이 에리어를 갖다가 바꿔가면서 에리어가 작아지면 볼티지가 높아지고 이제 바이어스가 커지는 거지. 그것에 의해서 이 가속을 시켜가지고 하는 것들 갖다 스퍼터링 시스템이라는 거야. 별도의 필드를 갖다 동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아이언 밀링 같은 경우에는 아이언을 제너레이션 시킨 다음에 엑셀러레이션을 따로 시킨단 말이에요. 이걸 엑셀러레이션을 따로 시키는 샘플 챔버가 있어서 따로 시켜가지고 그걸 이용해가지고 한다고 그랬죠. 자, 그리고 두 개, 스퍼터링과 아이언 밀링 둘 다 피지컬한 방법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얘가 때려가지고 나오는 거지 얘의 화학적인 반응을 이용하는 게 아니란 말이지. 그러니까 주로 어떤 걸 이용하냐면 아르곤과 같은 이너트 가스를 갖다가 플라즈마를 만들고 사용한단 말이지. 물론 이 뒤에 RI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응을 일으키는 가스를 갖다 이용해가지고 사용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이 피지컬한 것을 이용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여기서는 스퍼터링이나 아이언 밀링 같은 피지컬하게 때리는 것을 갖다 이용해가지고 하기 위한 방법이기 때문에 이너트 가스를 갖다 사용해가지고 한단 말이죠. 알고 같은 경우. 자, 장점. 뭐든지 할 수 있어. 뭐든지 예측할 수 있어. 이게 장점이자 단점이겠죠. 왜냐하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셀렉티비티가 매우 낮다는 얘기지. 셀렉티비티가 매우 낮다는 얘기. 그러니까 이렇게 완벽한 피지컬한 스퍼터링 아이언 밀링을 쓸 경우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이런 RI 스퍼터링을 많이 쓰고 또 RI를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피지컬한 방법을 쓸 때는 언제 스탑해야 되는지 그 스탑을 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지. 그 스탑을 어떤 다른 치면서 나오는 애들을 갖다가 분석을 한단 말이지. 그래가지고 우리가 신뢰가 닫히고 그 밑에가 나왔다는 게 아니면은 스탑 레이어를 만들어 스탑 레이어를 만들어서 얘가 나왔다고 스탑을 시킬 수 있게끔 그렇게 한단 말이야. 자, 뭐든지 할 수 있지만 셀렉티비티가 그러니까 당연히 낮다. 이것이 장단점이에요. 자, 플라즈마 애칭이라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플라즈마를 이용해 가지고 리액티브 스피시스를 만져 반응성이 굉장히 커다란 그런 머티리얼을 그런 어떤 이온이라든지 아니면 레디칼이라든지를 만든 다음에 개와의 화학 반응을 통해 가지고 화학 반응을 통해 가지고 그 가스 페이스를 만들어 가지고 나오게끔 애칭하게끔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얘는 볼로타일한 리액션 프로덕트를 만들어줘야 돼. 그런 애를 찾아야 되는 거지. 그렇게 어떤 우리가 애취하려는 막이 있다. 얘와 화학적으로 반응해가지고 가스 페이즈가 되는 볼로타일에서 날아가는 애가 만들어지는 그러한 레시피를 갖다가 찾아야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플라즈마 애칭이라 하면 일반적으로 아이언 bombardement가 없는 거야. 아이언 bombardement가 있다라는 얘기는 피지컬한 거 아니야. 자, 근데 이제 나중에 나오겠지만 아이언 bombardement와 플라즈마 애칭을 섞어서 썼을 때 굉장히 좋은 효과들이 나오는 것들이 많단 말이야. 거기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얘기를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엑셀러레이션 볼티지를 갖다가 작게 만들어지지 당연히 이 가속에 의해서
크게 만들면 가속에 의해서 얘를 부실 거 아니야. 본바드먼트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케미컬 반응이니까 당연히 셀렉티비티가 좋겠지. 왜 좋냐? 좋은 걸 찾으니까 좋은 거야. 그렇지. 그렇고 어나이소트로피가 작겠죠. 화학 반응이니까 뭐 사방으로 다 반응할까 아이소트로픽하게 반응할 거란 말이야. 자, 드리븐 일렉트로드 놓고 그라운드 일렉트로드 놓은 다음에 여기다가 플라즈마를 갖다 띄우죠. 플라즈마를 띄운 다음에 여기를 갖다 크게 액셀러레이션 포스가 걸리지 않게끔 해야 된단 말이지. 그렇게 해서 놓고 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단지 프레너 시스템만으로도 배럴 시스템 이것 배치 타입으로도 가능하단 말이지. 플라즈마 만들어주는 이 안에서 반응에 의해서 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스퍼터링에 의한 가속에 의한 것이 아니고 배럴 시스템이 가능한 거지. 아까 말한 스퍼터링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가속이 걸려서 때려줘야 하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은 할 수 없잖아. 응? 그라운드 일렉트로드를 때려줘야 하기 때문에 안 된단 말이지. 자, RIE 이것이 그냥 최근에 가장 많이 쓰이고 애칭 방법인데 리액티브 아이언 애칭이라고 부른다고. RIE 이것은 스포터 애칭랑 비슷하게 생겼어. 비슷하게 생겼어.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노블 가스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반응을 할 수 있는 리액티브 가스를 사용한단 말이야. 응? 이 안에 있는 가스의 종류가 아르곤 같은 것이 아니라 물론 섞어서 써. 아르곤과 이런 것들을 섞어서 쓰는데 아르곤 같은 것뿐만 아니고 뭐 CL2라든지 이런 것과 같이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애들, 응?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애들을 같이 넣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플라즈마 애칭이 가능한 놈을 넣는데 또 하나를 여기에 엑셀러레이션을 시켜가지고 스퍼터링을 동시에 일어나게끔 만들어준단 말이지.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플라즈마 애칭과 그러니까 스퍼터링하고 섞었다라고 생각하면 된단 말이지. 자, 하이 에너지 이온을 갖다 서서 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엑셀러레이션을 하이 시켜야 돼. 높게 시켜야 돼. 그래서 파워드 일렉트로드에다가 서브스트레이트를 넣은 다음에 일렉트로드의 사이즈를 줄여가지고 사이즈를 줄이면은 볼티지가 크게 필드가 크게 걸릴 수가 있다고 그랬지. 그래서 놓고 여기 파워드 네? 음, 음. 그래서 네거티브를 주면서 DC를 주면서 파워드 일렉트로드 쪽에 놓고 아무튼 여기에 필드가 많이 걸리게끔 하는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자, 앞에서는 이제 여기서는 이제 그렇지. 오케이. 오케이. sorry. 어, 잠시만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이 파워드 일렉트로드와 이제 그라운드 일렉트로드의 차이, 그 크기의 차이에 의해서 거기 전압을 걸어가지고 가속을 시켜줄 수가 아니죠. 이 플라즈마와 일렉트로드 사이에 걸리는 전압을 조절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것에 의해서 가속을 시켜가지고 스퍼터링도 할 수가 있고 이 가스 피스, 이온화된 가스 피스에 의해서 리액션도 일어날 수 있고 동시에 두 개가 다 일어난단 말이지.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것은 플라즈마 애칭이 동시에 들어가기 때문에 피드 가스에 의해서 되기 때문에 아이소트로피가 어느 정도는 있다라는 거예요. 완벽하게 아이온 봄바드먼트처럼 완벽하게 어나이소트로피가 된 것이 아니고 아이소트로피가 어느 정도는 있기 때문에 그걸 갖다 잘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두 가지 개념이 나오는데요. 이제 아이온 인듀스드 가스 페이지 애칭이라는 거고 아이온 인핸스드 가스 페이지 애칭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생각해요. 아이온 인듀스라는 것은 원래는 안 돼. 원래는 애칭이 잘 안 돼. 얘네들만 있으면 애칭이 안 되는 건데 아이온 봄바드먼트가 있어주면은 아이온 봄바드먼트가 있어주면은 애칭이 되게 되는 거예요. 아이온 봄바드먼트에 의해서 애칭되는 것뿐만이 아니고 리액션이 일어나면서 애칭이 된단 말이죠. 자,
아이언 인핸스라는 건 뭐냐면 어느 정도 원래는 돼. 어느 정도 원래는 되는데 아이언 bombardiment가 더해주면은 그 레이트가 엄청나게 커지는 거. 그걸 갖다 아이언 인핸스드 리액션이라고 하는 거야. 자, 예를 들어볼게. 아이언 인듀스드 리액션, 실리콘하고 Cl2, Cl2 가스, 염소가스하고 그냥 염소가스하고 실리콘만 있으면은 염소가스는 실리콘을 애칭시킬 수가 없어. 애칭 못해. 근데 실리콘을 만약에 우리가 저 아이언 밀링 빔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애칭을 하는데 그 아이언 bombardiment에서 애칭하는데 한 0.5 나노미터 퍼 미닛 요 정도 되는 수준으로 아이언 밀링이 되게끔 요걸 동시에 같이 넣어준단 말이야. 그게 이렇게 해주면서 Cl2 가스를 갖다가 같이 넣어준단 말이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건 10나노미터 퍼 미닛으로 엄청나게 올라가게 돼. 그러니까 Cl 가스를 갖다 동시에 집어넣어가지고면은 이렇게 굉장히 높은 애칭 레이트를 가진 실리콘 애칭 레시피가 된단 말이지. 자, 여기서는 이제 Cl2 플라즈마를 한 게 아니야. 알곤만 이제 플라즈마를 띄워가지고 온 거기 때문에 Cl2가 와서 때린 게 아니야. 그래서 때린 게 아니지만 Cl2 아이언이 와서 때린 게 아니지만 Cl2가 반응을 하게 된단 말이지. 이렇게 되면은 실리콘을 아이언 bombardiment를 알곤과 아이언 bombardiment를 하면은 얘가 반응이 쉽게 일어나게 돼가지고 Cl2와 반응을 해서 날아가게끔 그렇게 본딩을 깨주는 그런 역할을 한단 말이야. 자, 이게 아이언 인듀스드 리액션이고 아이언 인핸스드 리액션은 아이언 인핸스드 리액션은 지놈 플로라이드의 예인데 지놈 플로라이드가 그냥 실리콘을 칭하면은 0.5 나노미터 퍼 미닛 굉장히 느리죠. 1분에 0.5 나노미터 5옹스로 깎아내는 거야. 근데 지놈 플로라이드에다가 알곤 이온빔 마찬가지로 알곤 이온빔을 갖다가 섞어주면은 알곤 이온빔에다가 물 때리는 거에 지논 플로라이드를 넣어주면은 이게 6나노미터 퍼 미닛으로 굉장히 크게 증가한단 말이죠. 자, 이게 아이언 인듀스드하고 아이언 인핸스드 가스 페이즈 애칭 이런 얘기예요. 아이언 bombardiment가 아이언 밀링, 그러니까 아이언을 때려주는 표면을 때려주는 게 섞여주면은 그러면은 훨씬 더 안 일어나던 반응도 일어나고 일어나는 반응은 훨씬 더 빠르게 일어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애칭 RA 특히 할 때 CF4를 상당히 많이 쓴단 말이에요. CF4 가스를 갖다가 굉장히 많이 쓰는데 이 CF4 가스가 참 재미있어요. 어떤 상황에서는 실리콘을 잘 애칭하고 어떤 상황에서는 실리콘 옥사이드를 잘 애칭하고 이걸 갖다가 두 개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거든 얘가.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 CF4 플라즈마를 띄워가지고 애칭을 갖다가 굉장히 많이 쓴단 말이죠. 자, CF4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CF4하고 일렉트론하고 합쳐지면은 플라즈마에서 하면은 CF3 플러스 이온하고 플로린 레디컬이 생긴단 말이에요. 리액티브한 레디컬이 생기고 이렇게 일렉트론이 이렇게 나온단 말이지. 자, 이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레디컬하고 CF3 아이언하고가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플로린의 콘센트레이션을 갖다가 낮게 이렇게 유지가 시킨단 말이지. 낮게 유지가 되는데 우리가 프리 플로린이 가지고 있다면 이 플로린이 실리콘도 애칭하고 실리콘 옥사이드도 애칭할 수 있단 말이에요. 실리콘 같은 경우에는 OF 붙어서 SiF4가 돼서 이게 가스가 돼가지고 날아갈 수 있는 것이고 SiO2 같은 경우에는 OF 붙여서 마스 SiF4가 나오면서 가스가 나오고 O2 가스가 나와서 날아갈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이 두 개 중에서 실리콘을 훨씬 더 빠르게 애칭을 해요. 이거는 이제 반응에 의한 거기 때문에 당연하게 아이소트로픽한 거지. 자, 보면은 실리콘 애치 레이트는 지금 다우전 단위예요. 다우전 단위. 요 색깔이야, 요 색깔. 그리고 실리콘 옥사이드 같은 경우에는 헌드레드 단위지. 자, 요 색깔이야. 이렇게 돼 있다고. 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CF4를 갖다가 일단 넣고 보면은 굉장히 아무튼 얘가 엄청나게 빠르게 돼 있는 거야. 이렇게 빠르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인데 우리가 만약에 옥시전을 갖다 그 가스에다가 집어넣었다. CF4 가스에다가 옥시전을 같이 집어넣었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CF3 플러스가 옥시전하고 일렉트론하고 반응해서 COF2라는 어떤 그
화합물이 되고 그 다음에 플로린을 갖다가 내놓게 된단 말이에요. 플로린 레디칼을 많이 내놓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 반응에 있어서는 플로린 나오는 것이 얘네들이 경쟁하면서 작아진단 말이지. 작아지는데 여기다 옥시전을 집어넣어주면 얘가 많이 나오게 되는 거야. 플로린이 많이 나오게 되기 때문에 H레이트이 굉장히 인크리스가 되는 거야. 급격하게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지. 옥시전을 갖다 이렇게 넣어주면은 얘가 급격하게, 둘 다 급격하게 올라가는 걸 볼 수 있단 말이야. 그렇지만 아무튼 실리콘 옥사이드와 실리콘 간에는 굉장히 큰 셀렉티비티가 있단 말이야. 굉장히 얘는 실리콘이 높지. 그래서 한 15 정도의 피크에서 보면은 얘는 5000이고 얘는 뭐 300 정도 되겠지. 그래서 한 15 정도 되는 셀렉티비티를 가진 레사피를 갖다가 만들어줄 수가 있는 거야. 옥시전을 어느 정도 갖다가 집어넣어주면. 그러면서도 굉장히 빠르게 미니당 뭐 5,000옥수니까 500나노 정도 이렇게 굉장히 빠르게 까지는 거지. 까질 수 있는 실리콘의 그 플라즈마 에칭 레시피를 가질 수 있단 말이에요. 옥시전을 갖다 넣어주면은. 근데 우리가 만약에 그 가스에다가 하이드로젠을 넣어줘. CF4에다가 하이드로젠을 넣어줘. 이러면 또 재밌는 일이 벌어진단 말이야. CF4가 이렇게 CF3 플러스와 이제 레디칼 플로린이 만든다고 그랬지. 근데 하이드로젠을 넣으면은 하이드로젠과 레디칼 플로린이 만나서 HF 가스가 되어버려. 자, HF 가스가 되면서 레디칼 플로린이 떨어지게 된단 말이지. 자, 그러면서 당연히 얘가 떨어지니까 실리콘 H8는 떨어지는데 여기다가 우리가 물론 F가 없어지니까 실리콘 옥사이드 떨어지지. 같이 떨어지겠지. 같이 떨어지는데 여기다 우리가 아이언 bombardiment를 집어넣어준단 말이야. 같이 아이언 bombardiment를 넣어줘. 그러니까 CFS 있는 데다가 SiO2 있고 여기다가 그러니까 실리콘 표면에 데미지를 줘버리면은 어떤 실리콘 옥사이드 표면에 데미지를 줘버리면 어떤 식이냐면은 SiF4 얘가 CFX와 반응해가지고 그러니까 CF4가 이제 일렉트론을 내주면서 이제 아이온화된 거지. 아이온화된 놈들이 SiF4와 반응하면서 CO2, COF2와 같은 부산물을 갖다 가스를 내면서 얘를 갖다가 애칭이 가능해지는 거야. SiO2가 애칭이 가능해져. 그러면 실리콘도 마찬가지 비슷하게 될 것 같지 않냐? 근데 실리콘 같은 경우는 무슨 문제가 있냐면 CFS와 실리콘과 반해서 SiF4가 되면서 실리콘과 플로린 폴리머를 발생시켜버려. 얘를 갖다가. 응? 얘는 가스 페이지로 날아가는 애가 아니야. 실리콘과 카본과 플로린 폴리머가 생기면서 이 실리콘 같은 경우에 위를 덮어버린단 말이지. 실리콘이 있을 경우에 실리콘 위에 이러한 폴리머가 증착이 돼 버린단 말이야. 엣지의 결과물로서 나온 것이.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의 엣지가 안 된단 말이지. 알겠지?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 실리콘에 CF4 가스에다가 하이드로젠을 집어넣어 준다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실리콘 옥사이드는 엣지가 되는데 실리콘은 엣지가 안 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진단 말이야. 자, 그래서 보면은 하이드로젠을 갖다가 얼마큼 넣어주냐? 10%, 20%, 30%, 40%를 넣어주면은 실리콘 옥사이드는 아이언 범바드먼트를 갖다 같이 집어넣어주면 계속 H8가 어느 정도 나오는데 실리콘 같은 경우에는 확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안 나오게 된단 말이지. 응?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CF4와 H2 40% 정도를 집어넣어줬을 때 그랬을 때 셀렉티비티가 한 10대 1 정도 되는 실리콘 옥사이드를 갖다 실리콘에 대비해서 10대 1 정도 셀렉티비티를 갖는 실리콘 옥사이드의 엣칠레사피를 가질 수가 있단 말이야. 자, 그렇죠? 이건 데피니틀리 아이언 bombardiment가 있어야 되는 거고. 자, 옥시전을 넣어줬을 경우에 10% 정도를 넣어주셨을 경우에는 SiO2 대비에 실리콘이 15대 1 정도 되는 굉장히 빠른 엣치 레이트를 가진 실리콘의 엣치레사피가 되는 것이고 하이드로젠을 40% 정도 넣었을 경우에는
10대 1 정도 되는 셀렉티비티가 가진 실리콘 옥사이드의 에치를 쌓게 된단 말이지. 응?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아이언 범바드먼트가 있기 때문에 어나이소트로픽한 것이고, 얘 같은 경우에는 아이소트로픽하게 만들 수도 있고, 가스를 갖다 저걸 많이 안 걸면은 엑셀러레이션 많이 안 해주면, 또는 이 가스의 반응성만을 이용한다면 어나이소트로픽에 갈 수가 있고,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단 말이지. 자, 왜 그러면 이렇게 서피스 데미지를 줬을 때, 아이언 bombardiment를 줬을 때 반응을 갖다 이렇게 할 수 있느냐라는 얘기예요. 아이언 bombardiment를 주면은 이제 맞은 놈, 원래들은 라면 이렇게 규칙적으로 됐던 놈이 본드가 깨진단 말이지. 본드가 깨지면서 이렇게 구조가 엉망인 놈이 된단 말이지. 응? 이렇게 되면은 본딩이 깨져 있기 때문에 얘와 바깥에 있는 스피시스와 반응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언 인듀스드 리액션이라는 것은 이렇게 완벽한 반응일 때는 반응을 안 해. 만약에 실리콘이라면 CL2와 이 본딩이 훨씬 더 결합이 좋은 본딩이란 말이지. 더 강한 본딩. 그렇기 때문에 SiCl4 같은 걸 만들기는 CL하고 붙으려고 안 한단 말이지. 그렇지만 상황이 이렇게 됐을 때는 본딩이 다 깨져 있는 상황일 때는 와서 있는 놈이랑 붙을 수 있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데미지를 만들었을 때만 리액션이 되는 거야. 그걸 아이언 인듀스드 리액션은 그런 메커니즘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이고, 아이언 인듀스드 리액션이라는 것은 chemical reaction rate produced in the etch is greatly increased when you have damage produced by. 마찬가지로 그냥도 반응이 어느 정도 일어나지만 이렇게 깨졌을 때는 훨씬 더 증가해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것들, 그렇게 됐을 때 나온단 말이야. 자, 아이언 bombardiment에 의해서 되는 것 중에 또 하나 재미있게 할 수 있는 게 있어. 재밌게 할 수 있는 게 있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반적으로 케미컬 리액션에 의한 애칭은 아이언 bombardiment가 필요하지 않단 말이지. 그렇지? 아이언 bombardiment, 왜냐하면 결합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케미컬 리액션에 의한 거기 때문에 아이언 bombardiment가 필요하지 않지. 그런데 얘는 아이소트로픽한 거지. 근데 아까도 전에도 얘기했지만 요즘의 애칭 트렌드는 아이소트로픽한 게 그렇게 환영을 받지 못한단 말이야. 왜냐하면 작게 만들면 작게 만들수록 옆으로 퍼져가는 걸 우리가 컨트롤해야지만 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어나이소트로픽하게 만들고 싶은데 만약에 완전히 케미칼 반응에 의한 거다. 그럼 아이소트로픽이 있단 말이지.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얘를 갖다가 어나이소트로픽하게 만들어주는 방법이 있어. 모든 걸 다 그렇게 만들 수 있지만 그런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뭐냐면은 폴리머가 발생한 애들이야. 애칭을 했을 때 폴리머가 발생한 애들이 있어. 아까 봤잖아. 실리콘 같은 경우에 실리콘 같은 경우에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자 CFX와 반응했을 때 CF 폴리머가 발생한다고 했잖아. 그렇지? 이렇게 폴리머가 발생해가지고 붙는 애들이 있단 말이지. 이렇게 붙는 애들이 있어.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반응이 더 이상 중지가 된단 말이야. 프로세스가 스탑된단 말이야. 걔가 이렇게 우리가 애칭을 한 부산물이 날아가줘야 되는데 걔가 붙어 있어. 그러면 얘가 더 이상 이 가스 피스가 얘와 반응할 수 없을 거 아니야. 중간에 막이 있으니까. 이렇게 된단 말이지. 자, 이렇게 스탑되는데 이걸 갖다 계속 반응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 근데 이걸 갖다 어떻게 반응시하면 아이언 bombardiment를 때려준단 말이죠. 이렇게. 아이언 bombardiment를 때려주면은 이 막이 망가지잖아. 아이언 bombardiment에서 망가지면서 가스가 와서 계속 반응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지. 아이언 bombardiment를 때리면은 폴리머가 위크해지면서 그러면서 계속 반응이 일어나게 된단 말이야. 그런데 여기서 재밌게 되는 점은 뭐냐면은 봐. 여기서 이제 다 자연적으로 가스 반응하면서 이제 부산물이 이렇게 생긴단 말이야. 폴리머가 생겨버렸단 말이야. 근데 얘가 반응이 안 돼. 그렇지만 우리가 얘를 두들겨 패주면은 반응이 돼. 그렇지만 문제는 뭐가 있냐면 폴리머가 여기도 형성된단 말이야. 반응이 여기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여기도 반응이 형성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반응이 일어나게 된단 말이야. 폴리머가 이렇게 형성돼. 그런데
이쪽으로 때려주는 아이온 bombardement는 이 폴리머를 날리면서 계속 여기 애칭해 나가지만 옆에는 계속 폴리머가 제거가 안 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옆으로 아이소트로픽하게 이렇게 반응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스톱되면서 어나이소트로픽한 반응이 되게 어나이소트로픽한 엣지가 되게 된단 말이지. 응? 그래서 이렇게 폴리머가 발생하는 반응을 잘 이용하면은 플라즈마 애칭도 아이소트로픽하지 않고 어나이소트로픽하게 애칭이 되게 만들 수 있다라는 얘기야. 자, 그래서 어나이소트로피가 인듀스드 되더라 말이야. 자, 예로 드는 게 실리콘을 갖다 아까 CL2 플라즈마를 한다고 그랬지. 자, 그냥 두면은 CL2와 반응해서 2CL 레디칼이 되고 얘네들이 실리콘과 반응해서 SiClX가 된단 말이지. 이건 아이소트로픽한 반응이야. 아이소트로픽한 케미칼 리액션이란 말이지. 근데 여기다가 만약에 C2F6 같은 것들을 넣어준단 말이지. C2F6 같은 걸 넣어주면은 CL2와 함께 C2F6 같은 걸 넣어주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C2F6가 2CF3가 되면서 2CF3와 CL과 반응해서 폴리머가 형성된단 말이지. 그래서 폴리머가 계속 이렇게 쌓이게 되는 거야. 쌓이게 되는 거야. 이 반응을 일으키는데 쌓이게 되는 거야. 그렇지만 아이언 bombardement에서 이쪽 방향으로는 계속 없어지면서 CL과 실리콘이 반응을 하지만 이쪽은 계속 막아서면서 언더커팅이 안 되게끔 이렇게 막아줄 수 있더란 말이죠. 그래서 C2F6와 CL을 같이 써가지고 폴리머를 만들면서 이런 식의 반응을 유도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아이소트로픽하게 매칭을 만들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게 아마 H 가스 서머리한 거예요. H 가스 서머리한 거. 아까 지금까지 우리가 쭉 했던 거. 자, 우리가 주로 많이 할 수 있는 H 머티리얼도 있어. 실리콘 옥사이드, 그리고 오게닉 필름들, 알루미늄, 몰리브덴, 텅스텐 이런 애들 있을 때 얘네들을 갖다가 뭘 갖고 H를 할 수 있는지를 갖다가 여기다 좀 서머리를 해준 거예요. 자, 실리콘이다. CF4에다 O2 넣어주라고 했지. 옥시전 넣어주면은 실리콘 옥사이드와 셀렉티비티가 있는 굉장히 빠른 저기 된다 그랬지. 한 15대 1 정도 셀렉티비티가 되고 SiF4가 볼로타일 프로덕트 날아가는 것이고 SiO2 같은 경우에는 하이드로젠을 한 10% 정도 넣어준다 그랬지. 40%나 40% 정도 넣어주면은 그러면은 20대 1 정도 레시피가 되는 SiO2 레시피가 되는 것이고 오게닉 같은 경우에는 옥시전 플라즈마를 띄우면은 옥시전이 반응을 한단 말이지. 오게닉은 카본이나 하이드로젠으로 이루어졌으니까 카본과 하이드로젠으로 CO2나 H2O로 날아갈 거란 말이지. 그리고 이거는 굉장히 높은 셀렉티비티였겠지. 옥시전 플라즈마가 실리콘에 실리콘 옥사이드를 갖다가 애치를 시킬 수 없을 테니까. 자,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CCl4나 BCl3 같은 이런 CL계를 넣어주면은 알루미늄 클로라이드 이것은 가스 페이스라고 그러기 때문에 날아간단 말이야. 자, 이런 것들은 물론 실리콘 옥사이드와 굉장히 높은 셀렉티비티를 가지고 실리콘과도 어느 정도의 셀렉티비티를 갖는단 말이에요. 얘네들도 실리콘과 반응하긴 하지만 bombardement나 이런 것이 없으면 쉽게 반응할 수는 없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셀렉티비티 갖는 문제. 몰리브덴 같은 경우 CF4, MOF6라든지 이런 가스 페이즈의 메탈 가스 페이즈 만들고 텅스텐도 마찬가지로 CF4를 가져가지. CF4를 넣었을 때 실리콘과는 셀렉티비티가 굉장히 떨어지겠지.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것도 잘 알아야 된단 말이야. 자, 그런데 카파 같은 경우에 굉장히 우리가 H를 많이 쓰는 물질이란 말이에요. 카파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제 인터커넥터에 배우고 있지만 백엔드 쪽에 메탈 라인으로서 카파를 요즘에 대부분 많이 쓰고 있는데 문제는 카파는 이런 플라즈마 H층을 통해서 반응성을 가진 이런 H 레시피가 존재하잖아. 플라즈마 H 레시피가 존재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왜냐면 볼로타일 리액션 프로덕트를 갖다 잘 만들지 않거든. 그렇기 때문에 얘를 애치하는 것이 굉장히 큰 일이란 말이야. 그래서 얘를 애치하는 것이 계속 되는 거야. 물론 RI를 때리면 되지. RI를 때리면 되지만 그것도 사실 얘한테는 잘 안 먹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나중에 나오겠지만 얘 같은 경우에는 애치가 아닌 CMP를 이용해서 갈아버리는 방법을 쓴다고.
CMP를 갈아버리는 방법 쓴다고. 문제가 얘가 엣지가 굉장히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케미스트리를 찾아낸다면은 굉장히 큰 돈을 벌겠지. 자, 그래서 CMP를 갖다가 쓴다고. 나중에 이거는 이제 다마신 공정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인터커넥트 할 때 다시 얘기해 주도록 할게요. 자, 알루미늄 플라즈마 엣지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볼로타일이나 알루미늄 클로라이드를 만들어주면 되기 때문에 CCS3를 갖다가 이온화시켜가지고 CCl4를 이온화시켜서 아이온 본받으면 들치면은 AlCl3하고 카본 나온단 말이지. 자, 그리고 아니면 AL과 프리 레디칼을 만나가지고 Cl 레디칼이 AlCl3를 만든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날려보낼 수 있단 말이지. 근데 문제는 알루미늄 옥사이드 같은 경우에 표면에 알루미늄 옥사이드를 굉장히 잘 형성시킨단 말이야. 프로텍티브 레이어, 여러분들 재료화학 시간에 배웠지? 이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 굉장히 알루미늄 옥사이드가 덴스한 질의 옥사이드가 표면을 덮기 때문에 서피스가 이게 얘와 반응하기, CL3나 얘네들이 알루미늄과 반응하기 전에 얘와 먼저 만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하드하단 말이지. 예치하기가 어렵단 말이지. 자, 그렇기 때문에 얘를 갖다가 제거해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단 말이야. 상당히. 자, 아무튼 그래서 얘를 배치를 통해서 제거를 하든지 아니면은 아이언 본바드만 쳐가지고 제거하든지 쳐가지고 아이언 본바드를 섞어준다든지 그래가지고 배치를 하면 돼. 아무튼 CCL4하고의 그 셀렉티비티는 SiO2와는 한 20 정도, 포토 레지스트는 한 19 이상. 그러니까 꽤 큰 셀렉티비티를 가진 레시피가 존재하는 거지. 그리고 BCS3도 쓸 수 있는데 그럴 경우는 옥시전을 조금 넣어줘야 한다는 얘기야. 자, 여기는 이제 우리가 많이 쓰는 그 엣지 장비 중에 딥 알라이는 알라이인데 그러니까 리티브 플라즈마에다가 가스를 집어넣어가지고 한다고 그랬지. 그러다 굉장히 깊게까지 파는 엣지 이럴 때 딥 알라이라고 한다고. 그걸 하는 시스템의 회사 제품의 소개를 갖다가 여기다 놨단 말이야. 플라즈마 매칭을 하기 위한 유닛들이 이렇게 있고 플라즈마 챔버가 있고 이 플라즈마 챔버에 있는 플라즈마를 당겨가지고 여기다가 쳐가지고 들어가게끔 에너지를 갖다가 파워를 좀 더 높일 수 있게 굉장히 높일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진 거지. 자, 여기다 샘플을 놓고 플라즈마 챔버가 있고 얘를 끌어들일 수 있게 매칭 유닛을 넣고 가스 넣고 이렇게 해가지고 할 수 있게끔 생겼다라는 것이고 피처 사이즈가 어디까지 된다 500 마이크로미터는 굉장히 깊은 거라고 이렇게까지도 실리콘을 팔 수 있다는 거야. 자, 왜 이런 디바라이가 요즘에 많이 쓰이냐 하면은 우리가 이제는 TSV라고 그래가지고 스루 실리콘 비아라고 해서 실리콘 우리가 일반적으로 웨이퍼의 윗면에다가만 소자를 만들고 그걸 이제 전기선을 배선을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만들었잖아. 근데 그게 아니고 요즘에는 이거를 한 층이 아니고 두 층, 세 층, 네 층, 두 층, 세 층, 네 층 이렇게 연결시키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야. 그러려면은 이 실리콘을 뚫어서 여기다가 전기 라인을 갖다가 박을 수 있게 실리콘을 뚫어줘야 돼. 실리콘이 한 760 마이크로미터 그 정도 되니까 0.76 mm, 760 마이크로미터 정도 되니까 걔를 갖다 뚫으려면 굉장히 깊은 홀을 파야 된단 말이지. 홀을 깊으면서 좁아야죠. 좁게. 그렇기 때문에 딥 RI가 많이 사용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몇백. 그리고 또 여러분들 맴스 같은 것들, 맴스, 마이크로 일렉트로 머신이지 그런 것들 같은 경우에도 이런 어떤 굉장히 깊게 파야 되는 경우들인데 실리콘을 깊게 파야 되는 경우들인데 그때는 딥 RI 시스템을 갖다가 사용해 가지고 한단 말이야. 자, 여기 보면 이제 트루 실리콘 비아라는 것이 나오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옛날에는 그냥 이렇게 실리콘 위에다가 칩을 만들고 디바이스를 만들고 얘네들 갖다 전기적으로 이렇게 메탈 라인 올리면서 이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칩이 되는 거지. 이렇게 그리고 밑에를 간다고 이렇게
이렇게 밑에를 실리콘을 얇게 갈아서 그다음에 얘를 갖다 이렇게 패키징 한단 말이야. 패키징하고 여기다 이제 와이어 본딩하든 뭐하든 이렇게 핀을 갖다가 와이어 본딩해서 한 다음에 얘를 갖다가 우리가 PCB 보드에 이렇게 박는 거지.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이 사이즈는 점점 작아지지. 왜냐면 우리가 이러한 어떤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사이즈가 작잖아. 근데 우리가 칩 사이즈가 작아야 돼. 근데 여기다 많이 집어넣을 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칩을 한 층만 쓴 것이 아니고 이렇게 디바이스 있고 여기 메탈 라인으로 이렇게 연결된 이런 어떤 걸 갖다가 위에다가 또 쌓아서 올릴 이런 상황들이 벌어진단 말이야. 지금 메모리가 있고 메모리를 층층층 하면 메모리를 블락을 굉장히 많이 쌓은 메모리를 만들잖아. 하이 밴드위스 메모리 같은 거 HBM이라고 그러는 이런 것들을 만들려면은 쌓아 올려야 한단 말이야. 쌓아 올리려면은 전기와 전기를 연결시켜야 하는데 전기와 전기가 연결된 선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야 돼. 그걸 갖다가 와이어 본딩을 이렇게 하나 이렇게 연결할 수 없어.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반도체 공정을 이용해서 하려니까 실리콘을 뚫어야 되는 경우들이 생기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실리콘들을 뚫어가지고 아래 위에 층들을 갖다 이렇게 연결시킨 걸 갖다가 TSV라고 그런단 말이야. 이렇게 만드신 이제 TSV는 웨이퍼 투 웨이퍼를 붙이는 건데 이거 이외에도 칩 투 웨이퍼 이런 식으로 칩을 구멍을 뚫어가지고 뚫은 다음에 붙이는 경우 이런 것들이 많아졌단 말이에요. 패키징에서도 뭐 팬아웃 패키징이라고 해가지고 팬아웃 웨이퍼 레벨 패키징이라고 해서 마찬가지로 뚫어가지고 이렇게 연결한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어떻게 뚫느냐라는 것들이 이제 그런 기술들이 이제 TSV 기술인데 여기 보면은 몇 가지 TSV 기술의 예를 들었어. 우선 before FEFOL, FEFOL이라는 것은 front end of line. 그러니까 프론트 엔드 오브 라인은 일반적으로 트랜지스터를 만들고 메탈 공정을 하는 걸 갖다가 그러니까 팹에서 메탈 공정을 하는 걸 갖다가 FEO, 프론트 엔드 오브 라인이라고 한다고. 그리고 그 뒤에 나와서 이제 우리가 얘네들을 갖다가 팩 시단에서 연결하는 걸 백 엔드 오브 라인이라고 그러고 BOL이라고 그러고. 자, 프론트 엔드 오브 라인 하기 전에 BR을 만들어 놓는다는 얘기야. BR 퍼스트는 BR을 이미 실리콘에다 이렇게 뚫어. 그다음에 BR에다 그 카파를 채워. 그 다음에 트랜지스터 만들고 메탈 라인 만든 다음에 얘를 갈아. 갈면 이 뒤가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 위에다가 이렇게 다른 놈에다 붙일 수 있을 거 아니야. 이게 BR 퍼스트. Before FEOL이고 After FEOL은 뭐냐? 우선은 만들어. 트랜지스터를 만들어 가지고 연결해. 그 다음에 엣지 공정을 통해서 구멍 파고 카파 필하고 그 다음에 이것은 백엔드 오브 라인을 갖다 메탈 라인을 백엔드 오브 라인이라고 했다. 백엔드 오브 라인에 정의가 좀 많이 왔다 갔다 하거든. 이건 메탈 라인 만든 걸 여기서는 백엔드 오브 라인이라고 했어. 그러니까 트랜지스터 만든 다음에 얘네들 연결하는 공정. 그러니까 FEO를 그러니까 트랜지스터 만들고 얘 파고 그 다음에 얘 채운 다음에 이 라인으로 연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얘를 띠닝 해가지고 붙여 이렇게 하는 방법. 자, 왜 이렇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이 채우는 것들이 이제 채우는 것들이 어떤 메탈을 채우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고온을 갖다가 쓸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거야.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 트랜지스터를 만들 때 고온을 쓴단 말이야. 뭐 배웠겠지만 소스 드레인 액티베이션 같은 경우에 1000도씨 이상을 올려야 한단 말이지. 그래야지 얘가 소스 드레인 정션으로 활동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런데 메탈을 우리가 무슨 카파 같은 걸 쓴다. 그럼 1000도를 못 간다고. 얘는 500도지 만들어도 망가져 버린다고. 그러니까 만약에 얘를 먼저 한다면 트랜지스터를 만들 때 고온을 못 쓰게 되는 거야. 못 만들지. 그러니까 이 방법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있지. 그래서 트랜지스터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를 채워넣는 거란 말이지. 그런 방법. 그리고 또 BR을 갖다가 레스트로 만드는 방법이 있어. BR 레스트는 우리가 트랜지스터 백엔드 오브 라인까지 다 해가지고 라인을 만든 다음에 엣치를 하고 비아 파고 트루 실리콘 비아를 파고 그 다음에 카파물 필한 다음에 갈고 그 다음에 다음 놈에다 붙여준단 말이지. 그 다음에 이거는 비포 본딩 하기 전에 TSV를 만들고 오시고 애프터 본딩은 두 개를 아래 위로 붙여. 두 개를 이렇게 위에다 트랜지스터 만들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붙인 거야. 자, 붙여. 그 다음에 띠닝하고 그 다음에 구멍 뚫어. 그래서 얘네들을 갖다가
정기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걸 여기서 뽑아내는 거지. 자, 이런 방법 많이 안 쓴다고.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 이 방법들이 많이 쓰이지. 응? 자, 이런 방법들이 많이 쓴단 말이야. 우리가 카파를 주로 많이 채워놓기 때문에 카파는 고온에서 쓸 수 없기 때문에 고온을 쓸 수 있는 공정을 다 마친 다음에 보통 하는 경우들이 많지. 자, 배치는 아마 여기까지 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